국제 정세가 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기민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루하루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나가야겠죠. 얼마 전에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독성 물질에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 첫 직업성 질병 사고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사화되지 않는 사례들이 실제로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사고로 인한 산재 사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렇게 방송해보는 건 처음인데요, 노무사님.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 물질로 인한 간 수치 이상, 이거 산재에 해당하는 질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이제 두성산업 근로자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물질의 중독 판정을 받아서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에어컨 부품 세척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 71명에 대해서 작업 환경 측정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16명이 간 기능 수치에 이상 증상을 보여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급성 중독을 일으킨 물질은 에어컨 부품 세척 용도로 사용된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주로 호흡기로 흡수가 되는데 고농도로 노출이 되면은 중추 신경 장애뿐만 아니라 위, 간, 신장 같은 중요 장기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니 이 두성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물질을 에어컨 세척용으로 사용했고 사업장에서 노출 허용 기준의 6배를 넘게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는데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 혹은 일하다 생긴 병들 이런 거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네, 업무상 질병은 말 그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재해성 질병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업무상 사고를 당해서 부상이 됐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잠을 못 주무세요. 수면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 질병이 얘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대표적인 게 직업성 질병. 이거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또는 과로 같이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질병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하고는 다르게 산재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업무상 사고는 사실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질병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변호사와 의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을 보면은 2018년 기준으로 약 53%, 그러니까 반 조금 넘게 승인이 됐는데요. 그 질병에 따라 좀 달라요. 뇌심혈관 질환은 32.6%로 가장 낮고요. 반면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6월 기준으로 71%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산재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몸이 아픈데 이게 업무상 질병이 맞나 고민이 될 때는 그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보면은 별표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면은 어느 정도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좀 고민스러운 게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사실은 뇌 심혈관 질환 이게 후유증이 가장 크고 만약에 수술까지 간다고 하면 비용 부담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질병이 해당이 되고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받는다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사건을 하다 보면 제일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뇌심혈관계 질환인데요. 뇌심혈관계 질환은 그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합친 용어인데요.
뇌혈관 질환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뇌경색, 뇌출혈 같이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거나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심혈관계 질환은 이제 심근경색 같이 심장과 주요 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제 뇌심혈관계 질환은 보통 원인이 고혈압, 비만, 스트레스 등인데요. 그 업무상 과로가 그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원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또는 좀 비만 체질인데 네. 이게 산재로 인정될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고혈압이 있으시더라도 그걸 관리를 잘 했어요.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시고. 근데 업무상 과로로 그 고혈압 정도가 갑자기 심해진 거죠. 그래서 뇌출혈이 오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너무 길었다. 최근에 지금 중국 공장으로 파견 나갔다 한 근로자가 4년 만에 심장 질병으로 숨졌단 말이죠.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주당 평균 66시간씩 일했다. 이렇게 긴 시간 일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이것도 업무상 과로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업무상 과로에 대한 기준이 좀 완화가 됐어요. 다행히도. 근데 업무상 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인정이 되는 만성 과로, 그다음에 단기 과로, 급성 과로로 나뉘는데요. 이 시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성 과로는 재해 발생일 직전 12주, 그러니까 3달이죠. 3달 동안 일주 평균 약 60시간 넘게 일을 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나는 60시간까지는 안 했어요. 한 55시간 정도 했는데 굉장히 과로를 했다. 그런 경우도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 3달 동안 52시간을 초과했지만 교대 근로 그리고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육체적 강도가 아주 높았어요. 이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60시간이 안 돼도 52시간만 넘으면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과로인데요. 단기 과로는 일주일이에요. 예를 들어 뇌출혈이면은 쓰러지시기 전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이전 3개월보다 30% 이상 증가한 때고요. 마지막으로 급성 과로는 그 재해 발생일 전 하루죠. 24시간 동안 어떤 충격적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는 때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경비원이 계셨어요. 24시간 맞교대를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하루에 휴게 시간 빼고 한 20시간 이상을 근무하셔서 3일만 해도 벌써 60시간이 넘죠. 네. 근데 이분이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야간에 한 6시간, 7시간이 잡혀 있어서 별로 과로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야간에 보니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 요새 또 코로나라 택배 엄청 오잖아요. 그렇죠. 택배 관리. 그다음 또 눈이 오면은 아침에 출근하실 수 있게 제설 작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상의 휴게 시간이지만 실제로 쉬질 못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교대 시간에 화단에 이제 쓰러져 계신 것을 주민이 보고 신고를 해서 산재로 승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산재 인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 노동 현장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요. 앞서서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로 승인해주는 그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고용노동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밝혔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예, 고용노동부가 이제 지난해 12월 20일에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고시 개정안은 근골격계 질환 등과 관련해서 일부에 대해 이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작업 수준, 작업 기간, 적용 상병 등 그 해당 기준에 해당하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산재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을 조금 더 신속하게 승인하기 위한 그 행정 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관절염 같이 이게 사실은 관절염은 근골격계의 업무상의 그 부담이 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노화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이런 것들 또 더군다나 이 산재로 인정을 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관절염은 당신이 나이 들어서 나타난 거다. 회사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말씀하신 건데요.
경력 30년의 배관공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2020년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다 보니 퇴행성이라고 하니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21년 작년에 양 무릎에 이제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재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하기를 건설 배관일이 무릎에 무리를 주어서 관절염을 자연 경과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시켰다 이거죠. 퇴행성은 맞는데 그 속도를 업무가 더 진척시켰다. 이렇게 해서 산재가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불승인은 불승인 났다고 뭐 벌금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최근에 교도관들의 그 쉬는 시간, 점심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헷갈린다는 청취자들 계시네요. 네, 근로시간 중에 이제 점심시간은 공식적으로 휴게 시간이어서요. 근로시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그 교도관들 수당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네. 쉬는 시간, 뭐 휴게 시간 요것도 포함해서 수당 줘라 이렇게 나온 결론은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아, 그거는 휴게 시간이 아까 제가 경비원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로 점심시간이 보장이 됐냐 이거죠. 점심시간인데 실제로는 대기하고 있고 언제든 예를 들어 뭐 재소자를 관리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만 휴게시간, 계약서상에만 휴게시간이지 실제는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명목상의 쉬는 시간이었다. 실제로는 일을 했다. 이런 인정이군요.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 요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하면서 외상은 눈에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무거운 거들 다 다쳤어요. 회사 일하다가 다쳤어요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다치는 분들은 이걸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요것도 산재 인정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계산원이셨어요. 근데 어떤 50대 남성 직원이 구취 제거용 사탕을 들고 와서 계산원에게 키스하기 전에 이거 먹으면 입냄새 안 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탕은 원래 증정품이니까 계산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계산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네. 안 한다 그러면서 뭐 심지어 무슨 누나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막말까지 하면서 네. 10여 분간 이제 그 갑질을 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 계산원이 그러고 나서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질병판정위원회도 과거 이 계산원이 유사한 증상 경력도 없고 스트레스 상황과 증상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산재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승인돼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사망률 1위 질병인 암도 궁금해지는데요. 암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이게 좀 한정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암은 통상 면역력 저하나 식습관, 기저질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인정된 그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면인데요. 성면의 경우에는 이제 폐암, 후두암 같은 호흡기 질환 유발 물질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성면에 장기간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신 경우에는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동안 택시 회사에서 정비공으로 일을 하셨는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 시에 성면과 분진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노출이 돼서 폐암에 걸렸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서 산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요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굉장히 업무 환경이 시끄러운 곳들 있잖아요. 예컨대 금형이나 주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소음에 하루 종일 노출이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소음성 난청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도 산재 대상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딱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요. 산재법상으로는 85데시벨 이상의 연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 돼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난청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뇌이염, 중이염 등 질병에 의한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 등은 소음에 의한 난청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